예,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9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실 그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대형주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코스피는 이제 좀 밀렸고 코스닥은 이제 선전하면서 끝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또 반대로 이제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좀 선전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보합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, 다만 이제 코스닥도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도 실제로 보면 이제 조정을 보인 날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지수 밀렸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유럽 증시도 올라갔고 재료들도 보면 이렇게 나쁘게 나올 만한 재료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새로운 이벤트는 사실 없었죠. 예, 그러니까 미국 테이퍼링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재료 때문에 유럽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우리 증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지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반영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 올라간 재료가 그대로 우리 증시에 이제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았고,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다.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15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태고, 또 일부 정책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도 좀 일부에서는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거는 지금 ECB 통화정책회의가 임박했잖아요. 그런데 ECB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다, 이런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정책 변수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, 그러니까 이런 점에 좀 신중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.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,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좀 올라가는 국가들이 더 많았거든요. 그리고 또 오늘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또 오늘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. 우호적인 재료도 있었고, 그래서 해외 변수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밀렸다,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굳이 이제 밀린 이유를 좀 갖다 붙이면 뭐가 있을까? 우선 월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최근 보면 외국인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 수치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부담으로 약간 이제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만기. 그러니까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급 불안 요인이 좀 가동된 거 아니냐. 실제로 보면 오늘 양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랐어요. 그러니까 코스피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다 부진했잖아요. 반면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놓고 보면 대체로 또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밀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기하고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,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. 그래서 국내 요인으로는 확진자 상황, 그 다음에 만기 앞두고 있는 상황 정도가 아마 좀 영향을 줬던 것 같다. 그래서 어떤 악재에 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시장을 좀 눌렀던 거 아닌가,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며칠 한동안 좀 매수를 열심히 했었는데, 오늘 장에서는 전기전자, 금융, 서비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, 그러니까 매수도 업종이 시장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판 건 아니었습니다. 철강이라든가 운송 장비라든가 섬유라든가 증권 업종 이런 것들은 자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를 했거든요. 근데 특히 이제 철강 업종은 좀 많이 샀죠. 기관도 시장 전체로 보면 매도인데 매도가 좀 편중됐죠. 그러니까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, 다음에 이제 금융주 많이 팔았고, 서비스 업종 팔았고,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대형 IT주를 판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블록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가 잡혔습니다. 그래서 전기전자 플러스 신규 상장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시장의 매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기관은 이제 기관은 최근에 코스닥 매도하는 게 아예 그냥 일상이 되긴 했는데, 업종으로 보면 그 화학업종 매수가 많았거든요. 근데 코스닥의 화학업종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.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, 요게 이제 특징이었고,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역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락문화, 오늘 이제 엔터주
일부가 이제 강세를 보였죠. 그래서 이제 오락문화가 이제 그쪽 업종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엔터주들의 매수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그 최근 지수 흐름을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초반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,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늘 장 초반부터 아예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밀려서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코스피를 거의 15포인트 가까이, 뭐 뒷부분에는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10포인트 이상. 예, 두 종목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11포인트 정도, 그 다음에 시가총액 5위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전후 지수를 밀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하락폭을 감안해 보면 시가총액 5위까지를 빼고 나면 사실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대형주 쪽이 오늘 좀 부진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철강 업종은 좀 강했죠.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움직였는데, 특히 이제 기니에서 지금 쿠데타가 벌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 쿠데타 때문에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, 알루미늄 원자재에 이제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거 이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자산이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도 보면 뭐 각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이게 원재료 가격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재고를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재고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.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면 가공해서 팔 때 제품 가격은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, 오늘 제가 유튜브 버전에서는 요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할 겁니다. 제가 이제 기니하고 알루미늄하고 뭔 상관이 있지? 뭐 이런 것들을 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또 방송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버전 마감 방송은 조금 재미삼아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어쨌든 그랬고,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주, 그러니까 엔터주 쪽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시장 전체로 보면 당장은 어떤 큰 추세를 만들 만한 재료는 좀 없어 보이긴 하죠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엄청난 방향성을 딱 잡아서 휘어잡고 움직일 만한 재료는 적어도 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뭐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 같다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의 재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시장은 기존의 어떤 박스권 안에,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그 살짝 밑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3,200, 3,300 요 박스권 정도 수준까지 이제 다가와 놓고 이제 다음 재료를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오늘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가 있냐면, 오늘 중국하고 일본 증시가 되게 강했어요. 근데 우리 증시는 밀렸거든요. 오늘 물론 이제 대만도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,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이 저렇게 센데 우리가 이제 못 갔기 때문에. 근데 저 나라들은 이제 각각 경기 부양 이슈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, 아니면은 그 우리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좀 소외되고, 저쪽이 더 나은 거 아니야?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일본하고 중국에 집중돼서 이런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는 건지, 요거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그 현재까지로는 그냥 뭐 일시적이겠지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, 근데 이게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비교해서 좀 뭐 체크도 좀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현상,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보면 그 종목들별로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어떤 반응은 했잖아요.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. 오늘은 뭐 삼성전자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, 근데 낙폭주들이 돌아서는 그런 시도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어제 LG화학이 올라간다든가, NC소프트가 좀 시도를 한다든가, 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철강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했고, 철강은 오늘도 강합니다만은,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좀 돌리는.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엔터주가 최근 들어서 보면 조금 이제 그 밀려 있었던 그런 상태의 종목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엔터주들이
뭐 그렇다고 뭐 이걸 엄청나게 밀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,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보면 기존에 그렇게 주도하면서 굉장히 셌던 종목의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.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듯이 제법 지수 대비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돌리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그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명백하게 상승장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, 시장을 움직이는 뚜렷한 스토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아직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스토리가 잡히면 그 스토리하고 연결되는 종목군들의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,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스토리는 없거든요. 업종별 스토리는 일부는 좀 있지만, 예,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하면서 좀 간을 보는 그런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장기 업황을 고려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계속 티가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철강 건설이 이렇게 움직였듯이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활발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, 제가 아까 이제 증시의 변화는 사소한 것 하나도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예,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해보시면 예, 시장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오늘 뭐 제가 이제 그 마감 방송 그 팟캐스트 버전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, 유튜브 버전에서는 조금 내용이 좀 그러니까 시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 버전에서는 이거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종목 이야기, 특징주 이야기를 조금 더 섞어서 예,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저녁에 올려지는 유튜브 버전의 마감 시황 방송도 뭐 많이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시황맨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 이 방송 하단에 링크 걸려서 나가니까 그걸 또 어느 거나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